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원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원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는 첫 번째 대상자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 대상자 요구를 분석하고, 대상자 요구 분석은 주 대상자와 확장 가능 대상자 분석, 그 다음 대상자 요구 분석에 있어서는 문제 파악하고, 요구 분석은 방법, 서베이, 관찰, 사건 분석법, 델파인, 무형식, 그 다음 진단평가에서 심리검사와 생리검사가 있었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내용은 자원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원 파악. 치유농업 유형 자원으로는 식물자원, 동물 곤충자원, 농촌환경 문화자원, 그리고 지금은 음식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핵심 자원이다. 식물자원, 동물, 곤충, 농촌환경 문화자원, 이 핵심 자원이다. 문화재는 아니지. 자, 유형 자원을 파악해보자. 유형 자원에는 치유농업의 핵심 자원, 첫 번째 식물 자원은 채소, 과수, 화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기타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러한 것을 포함한 모든 원예의 식물이 포함된다. 식물 자원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식물 자원의 재배 정도나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대처가 불가능하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동물과 곤충 자원. 우리가 동물 자원으로는 농장동물 12종, 반려동물 3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곤충류에 대해서는 4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 통상 동물, 곤충 자원으로 중소가축, 대가축, 가금류, 곤충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중소가축은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개, 양, 염소, 돼지, 고양이, 원숭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대가축에는 소, 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가금류로는 거위, 오리, 닭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외에도 물고기, 파충류, 곤충 등이 포함된다. 동물, 곤충 자원에는.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정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기의 즐거움, 감염의 안정성, 이렇게 8가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에 이용할 동물을 선정을 하고, 특히 면역이 저하된 사람은 감염의 안정성이나 인간의 동물성, 운동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또 프로그램 실행 전에 동물 자원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세 번째, 농촌환경문화자원. 농촌환경문화자원 중에서 자연경관이 대표적인데, 환경자원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의 경우에 이거는 숲체험이나 산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되는 경관으로는 소경관, 중경관, 대경관, 일시적 경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소경관이라고 하면 마을 숲이라든지 간판, 돌담, 개별주택 이런 거. 중경관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 마을 길, 도로나 길도 중경관에 들어가고, 대경관이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의 조망점 이런 것들, 일시적 경관이라고 하면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 혹은 석양에 의해서 변하는 거, 이런 일시적 경관이 있을 수 있다. 자연경관 또한 계속 변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예상치 못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니까 프로그램 진행되기 직전까지 활동 장소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촌문화자원으로는 생산품, 역사문화, 공동체, 농업유산 이런 유무형적 자원이 있고, 이를 활용한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는 농촌의 문화와 삶에 대한 진솔한 경험이나 주민과의 교류나 이런 정서적 치유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민과의 교류형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치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유형자원 파악 첫 번째 핵심 자원, 식물자원, 동물, 곤충, 농촌환경문화자원 이후에 두 번째 시설환경 자원. 시설환경 자원은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 환경, 그리고 체험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도구, 이런 것들이 시설환경이 될 수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내 시설의 종류.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실내 시설의 종류는 실내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실내 체험실이 있어야 되고, 생산 및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실내 교육장은 각종 교육을 하는 곳인데,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관리제 운영 및 시행 세부 방안 중에 보면 실내 교육장의 구비 조건은 교육생 1인당 2m 스퀘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교육장이 1인당 1m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 150명 이하일 때 그렇다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니라 농촌교육농장의 실내 교육장이라는 것은 교육생 1인당 2m 스퀘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책상면의 조도는 4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 사무실의 책상에 요구되는 조도가 한국의 경우에 300에서 600룩스이고 일반적인 환경에 300룩스를 요구하니까 실내 교육장은 책상면의 조도가 4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방송 설비도 있어야 되고 파손이나 부시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이 없어야 하고, 바닥 벽면 천정 등의 실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소음이나 악취가 없고, 칠판, 교탁, 색상, 걸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실내 체험실. 실내 체험실은 육묘장이나 온실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식물 자원을 활용한 방향욕 체험실, 혹은 요리하거나 창작활동 체험실, 이런 것들이 다 실내 체험실에 포함되고, 생산 및 가공시설, 필요하면 목공예 공작실, 건조 및 착즙 가공실, 이런 것들은 모두 생산 및 가공시설에 들어간다. 다음 두 번째 외부 환경,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실내 교육장, 실내 체험실, 생산 및 가공시설이 있었다면, 두 번째 외부 환경으로는 시설의 두 번째 외부 환경, 프로그램 진행 장소 알고 두 번째 외부 환경으로는 안내시설, 대상자 접근성 시설, 활동 및 휴게 시설, 경관 및 자연 친화 시설, 장애인 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안내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입구 안내판, 주변 안내 지도, 이정표, 안내 팜프렛, 일정 안내판, 이런 것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행동을 통제하는 거는, 통제하는 안내시설 뭐가 있지? 주차 표지판, 장애인 주차 공간과 일반 주차 공간 구분하는 주차 표지판, 이런 것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거지. 그 다음 안전수칙,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안전수칙. 그 다음 입장 제한 안내판, 예를 들면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몇 살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입장 제한 안내판, 이런 것은 행동을 통제하는 안내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자 접근성 시설. 대상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시설에는 일단 장소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인 거지. 대중교통 이용 정보 제공 안내 표지판, 주차장이나 진입로 표시 시설, 혹은 또 뭐가 있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유모차,
휠체어, 전동식 이동장치 이런 거 이용한 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고 접근성 시설에 그 다음 구전 날씨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접근성 시설에 포함된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자전거나 차편이나 간에 어떻게 여기에 도착할 것인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접근성에 해당하는 거고 또 뭐 택시 정보 제공하는 표시판 혹은 택시 타는 장소 알리는 곳 뭐 주차장이나 진입로 표시 시설 이런 것들 그런 대중교통 버스는 여기서 타세요 이런 표지판은 모두 대상자 접근성 시설에 해당한다. 다음 세 번째 활동 및 휴게 시설. 활동 및 휴게 시설로는 크게 체험 교육 시설 실외에 그리고 두 번째 놀이 체육 시설 혹은 휴게 시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체험 및 교육 시설에는 실내 교육장, 명상 목장, 축사, 재배사, 일광욕장, 풍욕장, 과수원, 캠핑장, 텃밭, 정원 이런 것들은 다 체험 교육 시설 실외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고 놀이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시소, 철봉, 미끄럼틀, 수영장, 트램플린, 그네 뭐 이런 것들은 다 놀이체육시설, 휴게시설에는 테라스, 벤치, 야외 테이블, 정자, 오두막, 해먹 이런 것들은 모두 휴게시설에 포함된다. 네 번째 경관 및 자연친화 시설로는 그 모습 자체를 향유함으로써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자연경관, 생활경관, 생산경관이 있다면 자연경관에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연못, 저수지, 하천, 계곡 자연경관에는 하천, 계곡,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숲, 초지, 동굴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경관에 속한다. 생활경관이라고 하면 주택, 담장, 도로, 도로는 생활경관, 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생산경관에는 논, 밭, 수로, 농로 이런 것들이 생산경관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 편의시설로는 식당,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주차장, 안내소,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이때 식당의 경우에 만약에 식당이 있다면 식당의 경우에는 구비 조건이 급식 인원 1인당 1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10명이 밥 먹으려면 10m²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10명 밥 먹으려면 10m² 하면 얼마야? 3. 나누기 3 하면 3.3평. 10명이 밥 먹으려면 3.3평이 있어야 된다. 100명이 밥 먹으려면 33평이 있어야 되는 거지. 100명이 밥 먹으려면 100m²가 있어야 돼. 우리 강의실 좀 큰 게 80m²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조리기구, 배식설비, 식탁, 의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생상태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주차 공간하고 교육, 농장, 진입로의 경우에 주차장은 공간 한 개 학급 인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체험 도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료 및 도구 대상자 인원수에 맞게 주의해서 도구를 사전에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정신과 환자라면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정신과 환자라면 주의해야 될 거 세라믹 혹은 유리 용기 이거는 깨질 수 있으며 깨진 조각이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 그리고 밧줄, 로끈, 끈, 꼰, 실, 리본, 전선, 철사 이런 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목을 조르거나 목을 맬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전에 목둘레 길이보다 모두 짧게 잘라 놓아야 된다. 그
다음 풍선이나 비닐백 이런 거는 질식 위험이 있고, 페인트, 스프레이, 본드, 고무풀 이런 것은 냄새 흡입할 때 황홀감이나 환각 상태가 올 수 있다. 날카로운 가위, 집게, 칼, 막대기, 지주 이런 것은 도구에 베이거나 자신이나 남을 찌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선인장, 장미 등 가시가 있는 식물은 자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독성 또는 알레르기 일으키는 식물은 환자가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조개 껍질이나 돌 등의 만들기 소재는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다음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 자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뭐 했나? 유형 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을 하자. 치유농업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원을 분석하는 것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번드 슈미트 2013년에 체험을 구성하는 전략적 체험 모듈에 기반해서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 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카이즈라는 분은 1994년에 치료는 하이테크라고 하고 치유는 하이터치라고 했는데, 이 체험 자원 중에서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 중에서 총체적인 균형적인 체험을 적용하되 감성 체험의 양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감성 체험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자, 첫 번째 감각 체험. 감각 체험 자원 분석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개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즐거움, 흥분, 아름다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각은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생생하고 또렷할수록 좋다. 여기서 감각 체험 중에서 시각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팔레놉시스, 호접란이 색과 무늬가 화려하고 꽃잎은 나비의 날개하고 비슷하고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고, 저수지 뭐 이건 어렵겠고, 인적 자원 굉장히 매력적인 눈을 가진 훈남 이런 것도 시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라고? 이 감각 체험은 즐거움, 흥분, 아름다움,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고민을 둔다. 청각 자료를 하면 음악 소리, 폭포 소리, 농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나뭇잎 소리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 촉각 자원이라면은 촉각, 복분자 족욕을 한다든지 푹신한 의자와 쿠션, 플로럴 폼, 꽃꽂이 활동할 때 줄기가 단단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촉각에 해당하고, 후각이라고 하면 복분자 향기, 꽃향기, 풀 냄새, 보리 커피, 보리삼, 커피 칠로 해가지고 보리 커피를 이런 건 다 후각을 자극하고, 미각, 식단, 보리 커피 또 뭐 이런 것들은 미각을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 주변의 인적 혹은 물적 자원들 중에 시각적으로 독특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걸 각각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감성체험. 감성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감성체험 Feel Expression, 감각체험은 Sense Experience,
감성 체험은 feel experience. 감성 체험은 기분과 감정을 일으키는 체험 자원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스토리를 의미한다. 스토리. 즐거움, 자부심, 쾌락, 감동, 사랑, 낭만, 흥분, 향수, 안심, 행복감, 만족감, 평화로움.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사과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주 부부의 정성과 고난이 담긴 이야기, 이런 것이 감동을 준다. 기분과 감정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찾아서 감정을 일으켜야 한다. 따라서 치유농업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 활동 자원들 중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 경험, 깨달음, 이런 것들로 소비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다. 감성체험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야. 스토리를 예를 들면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국언이 겨울을 나고 노란 꽃을 피웠을 때 겨울 나기 위해서 애썼을 국언에 대한 애잔함, 미안한 마음, 그러한 프리즌 추식 국언이니까 겨울을 나고 노란 꽃을 피웠을 때 그 애잔한 미안한 마음, 이런 거. 그 다음 농장주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방황하는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당신의 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동이다. 이런 농장주의 배우자, 이런 것도 감성체험의 자원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꽃꽂이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발생시키는 사례. 토끼가 그루밍하는 것, 그루밍 왜 하나? 토끼가 그루밍하는 것은 토끼가 자꾸 털고르기 하는 건데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자기 단점을 없애려고, 냄새를 없애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자꾸 그루밍 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스스로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러는 것은 뭐야? 토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감성을 건드릴 수 있다. 토끼가 뛰는 모습을 보고 움츠렸다가 뛰는 거 보고 우리도 다 같이 새로 뛰기 위해서는 크게 움츠렸다가 다시 뛰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감성을 건드린다. 편백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편백나무 수령이 굉장히 높으면 좋은 목재로 쓰일 거고, 젊은 것은 피톤치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 나무가 또 다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모두 스토리다. 스토리. 감동, 자부심, 사랑, 향수, 행복감, 평화로움, 이런 건. 편백나무가 이동을 못하니 편백나무는 이 숲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할 거다 라면서 편백나무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성체험을 건드리는 거다. 그 다음 인지체험. 인지체험은 think experience. 인지체험이라는 것은 창조적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생각이 수렴되는 것, 혹은 생각이 확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거는 수렴해 나가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처럼 여러 개 찾아내는 이런 것은 확장되는 사고인 거지. 인지체험이라면 think experience, 창조적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수렴 사고 혹은 확장 사고, 논리적 사고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사고를 말하는데, 이거는 따라서 치유농업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 자원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대상자들이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배웠으면 하는 내용,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내용, 또는 반전이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찾고 분석하는 것을 인지체험을 하게 해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렴적 사고를 하면 논리적으로 증거가 믿을만한가? 증거가 타당한가? 이러면서 논리적 사고로 계속 따라가는 거 수렴적 사고라면, 확산적 사고는 평가를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계속 브레인스토밍처럼 계속 생각을 넓혀 나가는, 확산해가는 사고를 말하는 거지. 인지체험 자원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면 물 주는 방법. 일반적으로 물을 줄 때는 물뿌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데 이런 걸 두상관수라고 하는데, 두상관수는 전체 흙에 물을 공급하는데 빠른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씨앗이 움직이는 단점이 있다는 거지. 또한 위에서 물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흙이 단단해져서 식물의 생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근데 이를 대안으로 저면관수를 한다면 물에 담아둔 그릇에 화분을 담가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식물이 밑에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 아래에서 물을 스며들어서 위로 물을 줄 때 흙이 파여서 씨앗이 움직이는 일도 없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나 물이 흙에 스며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물이 오염되면 모든 씨앗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떤 물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 예를 들면 걱정인형의 유래와 의미를 알려줘서 걱정인형, 그 다음 토끼와 만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지체험에 들어간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하는 거, 주의 기울이고 이러는 것들,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놀라움, 호기심, 철학적인 거, 반전, 도발 이런 것들은 인지체험에 해당한다. 다음 행동체험, act experience. 행동체험 자원이라는 것은 신체적 경험이나 신체적 기능 향상과 관련된 자극, 운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동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역할 모델 이런 것, 샤이니 키의 파테크,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 파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주는 거. 행동 패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에 찾아온 소비자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 소비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분석하는 거. 그 집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라는 행동, 라이프 스타일,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but 노동력을 착취하는 듯한 오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고구마 캐기, 천천히 걷기, 꽃꽂이하기, 꽃차 에이드 이용해가지고 집에서도 오착 에이드 만들게 하고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고 수확하고 이용하기, 조형물 만들기 이런 것들은 뭔가 행동을 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구마를 캐려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를 한다면 고구마를 캐려면 홈이나 삽을 이용해서 땅을 파야 하는데 이때는 팔다리 허리 모두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은 행동체험에 속한다. 그러면 농작물 관련하는 재배 과정은 전부 다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행동체험에 들어가네. 농작물 재배 과정.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음 관계체험. 관계체험을 relate experience. 관계체험 자원이라는 것은 이란 활동을 통해서 타인, 사회, 국가 또는 문화적 의미와 연결하는 경험. 혈연, 집단 소속감과 같이 사회적 범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영향, 사회적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관계체험이라고 한다. 집단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질문해보고
우리 농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혹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를 질문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소비자들이 나의 역할, 내가 가진 영향력, 나의 소속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을 관계체험이라고 한다. 관계체험의 주요 키워드는 나의 역할, 내가 가진 영향력, 소속감 이런 것들. 그런 거 어떻게 가능하지? 예를 들면 접시 정원 만들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 접시 정원을 가꿀 때는 식물이 가진 고유의 생육 특성을 유지 존중하여 성공적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과 공간을 확보하고 생육 특성에 맞는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작은 접시 속에 다양한 식물의 성공적 성장을 위해서 마찬가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나 학교나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더 많은 사건과 갈등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토닥토닥 위로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게 타인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것이 나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심드림에서 심영농조합법인에서 기능을 제보한다든지 회원 농산물이나 지역 농산물 이런 거 지역 농산 치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서로 연계해서 공존하며 소비하고 발전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든지 탄소 중립에 일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관계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원 파악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자원 파악, 핵심 자원, 시설 환경, 그 다음 전략적 체험 모듈을 진행하기 위한 자원 분석에서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 자원 분석, 그 다음 세 번째 인적 자원과 기타 자원 분석. 인적 자원은 운영 인력을 말하는 건데 운영 인력은 프로그램 주 진행자, 보조 진행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한 인원의 수, 전문성, 주 진행 또는 보조 진행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하면 외부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집단의 유형, 장애 유무, 장애 수준 및 정도에 따라서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 인적 자원을 파악할 때 투입 인력을 결정해야 되는데 투입되는 인원수, 투입 인력의 전문성, 주진행, 보조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서 투입 인력을 결정하고 투입 인력을 섭외를 해야지. 이제 결정을 했으면 농장 내부에서 섭외할 것인가 외부에서 섭외할 것인가, 외부에서 하면 어디서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그 인력은 전문성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 다음 인력을 다 섭외했으면 구했으면 그 다음에 역할 분담과 역할을 숙지해야지.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보면 가변 장애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의료계 종사자 뭐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되겠지. 레크레이션, 간병인, 봉사자 뭐 이렇게. 근데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지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료 전문가, 심리학자,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필요하면 의사가 있어야 될 거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겠지. 장애가를 가진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학자나 노인 전문 의사나 노인 전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회문화적 제약을 가진 청소년이면 관계 전문가, 직업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관계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 기타 자원. 기타 자원으로는 뭐니 해도 예산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프로그램 전에는 시설하고 설비 정비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자재나 도구 등 비소모성 재료 구입하고 토양이나 식물 등 소모성 재료, 자재나 도구 비소모성 재료, 토양이나 식물 등 소모성 재료, 그리고 인건비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예산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1인당 소요 예산을 얼마를 할 거냐, 이러한 예산을 구성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